자, 오늘은 집합 시간의 마지막 챕터가 될 것 같아. 아마 명제의 증명이랑 뒤에 가서 이제 절대 분식 그 부분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 집합이 끝날 겁니다. 자, 일단 명제를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할 거거든. 정리, 일단 용어 자체가 뭐 시험 용어로서는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뭐 뜻은 없어. 정의라는 건 말 그대로 뜻. 그리고 정리라는 거는 우리 이용할 수 있는 거. 뭐 쉽게 말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런 뜻, 뭐 대충 그냥 국어적인 의미. 끄덕끄덕하고 읽어보고 넘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명제에 증명을 할 건데, 증명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대우를 이용하는 점. 자,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대우가 뭔지는 배웠지. 대우는 역도 취하고 역과 부정을 동시에 하는 거. 그지? 그래서 증명하는 거. 왜 하필 대우를 써? 원래 명제랑 대우는 항상 참과 거짓을 같이 가기 때문에 처음 명제가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혹은 증명하기가 조금 까다롭게 적혀 있어. 그러면 대우를 적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눈에 보기 편하게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귀류법인데, 자, 귀류법이란 말은 결론을 부정하면 모순이 생긴다.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뭐 이건 뒤에 가서 문제로도 나올 건데, 자, 루트 2라고 하는 거, 이게 무리수라는 건 알지? 그치?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이거는 무리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수를 보통 두 가지로 쪼개잖아. 유리수랑 무리수로 쪼개지. 자, 그럼 나보고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해 보래. 자, 아니 그냥 무리수라고 배웠는데 그거 말고. 자, 그러면 이거는 귀류법이라는 거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한번 내가 가정을 해볼게. 그럼 막 루트 2가 유리수인 척을 하는 거야. 그럼 막 난 이거 이렇고 이래서 유리수예요. 근데 하다 보면 당연히 유리수가 아니고 원래는 무리수다 보니까 모순이 생기겠지. 야, 너 이거 아닌데? 이거는 유리수의 성질이 아닌데요? 모순인데요? 그러니까 어때? 들켰네. 그래서 나 사실은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야. 즉 반대쪽인 척을 하고 모순이 생기니까 내가 이쪽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오케이? 만약에 내가 남자임을 증명해 보래. 그러면 남자인 척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여자인 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자인 척을 하면 막 여자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건 모순 생기지. 거봐, 나 여자 아니지. 그래서 나는 사실은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이라고 부르는 것들. 오케이? 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챕터에서는 뭐 귀류법이 뭐고 대우를 이용해 증명하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증명을 해봐라 이 소리야. 만약에 이제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서술형을 쭉 적어라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이 챕터를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낸다 그러면 보통 이제 구멍을 뚫어 넣어서 빈칸을 채워 넣는다든지 보통 그런 식으로 조금 출제가 되니까요. 자, 한번 볼게. 명제 대우. 이 부분, 즉 이 유형은 나보고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는 소리구나. 자, 그럼 한번 볼게. 자연수 AB에 대해요. AB가 짝수면 A 또는 B가 짝수다. 자, 참임을 증명하고 싶어. 근데 조금 뭔가 쎄해. AB 두 개를 곱하면 곱해서 짝수가 되려 그러면 짝홀, 홀짝, 짝짝 이렇게 되면 되잖아. 그러면 A 또는 B가 짝수면 된다. 둘 중 하나만 짝수면 되네. 참이네. 그치? 이렇게 내가 이해는 되는데 이걸 식으로 증명하기가 조금 까다롭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대우를 한번 써보자. 그러면 자, 이거 먼저 봅시다. A, B 짝수 반대 홀수. 그 다음에 뭐도? 우리가 또는도 부정을 하면 뭐가 된다 그래서 그리고 라고 적어라 그랬지. A 그리고 B가 홀수이면 A, B가 짝수의 반대말 홀수이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게 쉽다. A, B 둘 다 홀수면 당연히 곱한 것도 홀수지 않나? 그치? 이제 얘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홀수라는 표현을, 이걸 한글 말고 식으로 표현하자면 A를 이렇게 적을게. 2, A', 1 이렇게. 이거 홀수 표시지. A'에다가 1을 넣든 0을 넣든 3을 넣든 2, 5 아무 숫자를 넣어도 어때? 항상 홀수가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B'1 이렇게 표시를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개를 한번 실제로 곱해 볼게요. 진짜로 홀수가 나오는지. 자, 전개하면 4a 프라임 b 프라임, 그 다음에 2a 프라임, 그 다음에 2b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자, 근데 얘를 한번 묶어볼게. 앞쪽에 2 배수가 있는 애들만 묶어보자. 그러면 2 묶고 2 띵띵 띵띵. 자, 어쨌든 간에 얘가 어떤 수가 나오든 거기다가 2를 곱하면 얘는 짝수지. 짝수에다가 1 더하면 무조건 홀수지. 그래서 이렇게 A, B 두 개의 곱이 홀수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네. 이해가 됐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거를 답안지에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이쁘게 적어야겠지. 너무 과해서도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안 될 거고, 그렇다고 너무 줄여서 쓰면 혹시나 키워드가 안 들어가서 감점이 되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건 꼭 적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곱했을 때 이렇게 돼서 홀수입니다. 결론을 무조건 내야 돼. 이거는 뭐 논술을 쓰든 글을 쓰든 하는 것도 마찬가지돼. 어쨌든 하다 보면 결론을 꼭 적어놔야 돼. 오케이? 그래서 명제는 참입니다. 이렇게. 내가 노란색으로 친 부분은 무조건 적혀 있어야 되고, 시간이 나면 이렇게 적는 연습을 해도 되고,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수학적인 문제를, 이때까지는 우리는 수학을 문제풀이용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유형 혹은 증명, 서술형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조금 낯설단 말이지. 그럴 때는 처음에는 괜찮아. 일단은 읽어보고 한번 따라 적어봐봐. 그렇게만 돼도 한 두세 번 따라 적다 보면 조금 감이 올 거야. 알겠지? 처음부터 쌤 저는 열심히 했는데 이거 보면서 이렇게 증명을 못 하겠는데 엄두가 안 나는데요? 괜찮아. 엄두가 안 나는 애들 많아. 그래도 한두 번 따라 적다 보면 아마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이걸 딱 보면 물론 지금 이 유형이 대우를 이용해 증명하라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대우 적고 막 증명을 적을 거 아니야. 근데 증명하는 방법 자체가 이렇게 뭐 이제 한글로 된 거를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당연히 어색하지.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해설 참조하면서 봐. 그냥 이건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 싶으면 1회독은 그냥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한번 대충 한번 읽어보고, 무조건 바로 해설을 찾아라 소리가 아니야. 읽어는 봐야 돼. 읽어보고 풀 수 있는 건 한번 건드려 보는 거지. 괜찮아. 틀려도 돼. 어차피 네가 틀린 거 너밖에 몰라. 그치? 그러니까 괜히 부끄럽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1회 독자는 대충 보고 그냥 해설지를 일단 정독을 하는 거지. 그냥 흘겨보라는 소리 아니야. 최대한 뭐 외울 건 외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 써보는 거지. 오케이? 따라 써야 돼. 어쨌든 최종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 시험지에 적어야 돼. 그치? 이해하는 거에서 그치면 안 돼. 특히 수학은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것도 있지만 이 손 밖으로 출력도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2번 해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만 다른 과목처럼 자꾸 머리에만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돼. 항상 같이 출력하는 연습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거 조금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몇 번만 돌리다 보면 뭐야 간단한데 하면서 술술술 써질 거야. 알겠지? 그렇다고 뭐 모든 명제를 다 그냥 암기를 통해서 내가 극복을 하겠다. 그거는 미련한 짓이고. 오케이? 뭐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하면 기출 문제를 위주로 풀 거잖아. 그러면 결국엔 나오는 것들만 나와. 대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규리법 한번 가봅시다.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래. 이걸 증명해 보래. 오케이. 그러면 내가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해 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유리수라는 말이 뭐야? 쉽게 표현하자. 그냥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이 정도로 표현할까? 그러면 그럼 A분의 B 이렇게 표시해도 괜찮겠네요. 그치? 대신에 A, B는 우리가 이거를 기약분수라고 표현하지. 쉽게 말해서 약분할 거 다 한 거. 뭐 4분의 6 이런 거 말고 약분 다 해서 2분의 3으로 적는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고. 보통 교과서나 이런 데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자, 서로소가 뭐야? 공통된 약수가, 즉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약분이 될 게 없다는 소리야.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 그러면 루트 2가 a분의 b야. 뭐 서로서는 생략할게. 자, 그러면 이거 a 절로 넘어갈 수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제곱을 해볼게. 왜냐하면 나 뚜껑 날려버리고 싶어. 하면 a제곱 이거 날라가니까 2 이렇게 되겠네. b의 제곱은 2의 배수입니다. 맞는 말이지. 끄덕끄덕. 자, 그러면 우리가 b의 제곱이 2의 배수면 이면 b도 2의 배수다. 자, 이거 참 거지. 이거 참입니다. 네, 이거 해설을 잠깐 보자면 b의 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여기는 n이네. n이라고 nm으로 표현을 했네. 2의 배수이다. 왠지는 앞에 부분에서 아마 증명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 그럼 b에도 2의 배수라고? 그러면 b를 우리가 2의 배수라고 한글 말고 문자로 표현하자. a, b는 썼으니까 k라고 표시하자. 그럼 b는 2k. 왜냐하면 2의 배수일 테니까. 그지?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2a 제곱은, 자, b 제곱 합시다. 제곱하면 4k 제곱이지. 약분하면 a 제곱은 2k다. 그럼 뭐야? a 제곱도 2의 배수다. 맞는 말이지. 그럼 a 제곱도 2의 배수니까, 그럼 같은 논리로 a도 2의 배수지. 그러니까 얘도 a를 어떻게 표시할까? 2l이라고 표시해 볼게. 자, 근데 우리 이상하다. 처음에 뭐라고 가정했어? 루트 2는 유리수다. 그리고 그 유리수 a분의 b는 서로 소인 관계다. 즉 약분이 되면 안 된대. 그치? 근데 a는 2l, b는 2k. 한 번 더 약분되지? 뭐야? 모순이네. 내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는데 처음에 둔 이 조건이 어때? 깨졌잖아. 모순이 발생했네. 그럼 어때? 유리수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유리수가 아닌 유리수 말고 딱 고개를 돌려봤더니 뭐가 있어? 그래서 무리수구만. 이렇게 판단하라는 소리입니다.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인 거지 뭐. 알겠죠? 이해는 됐지? 자, 그럼 이해가 됐으면 우리는 뭘 적을까를 일단은 이거 표시 서로 소인 자연수. 왜냐면 이거 조건 꼭 들어가야 돼. 왜냐면 이놈이 모순이 돼서 우리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을 한 거잖아. 그렇지? 제곱해서 적고 이 문구도 들어가야 되고 같은 논리로 밑에 거. 그러니까 이것만 외워두면 이 부분은 자동으로 적힐 거니까. 그 다음에 모순입니다. 이 단어도 꼭 적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결론 꼭 적으시고. 알겠지? 연습해보세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이것도 같은 논리로 증명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 똑같이 띵띵 가보자. 귀리법으로 한번 해볼까?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1대 n이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해보자. 그렇지? 지금 상황을 부정한 거지. 그죠? 자,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라 소리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이 3의 배수가 아닌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2인 애들을 우리가 문자로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하면 n이라는 놈을 3k-1, 3k-2라고 해보자. 자,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2 나오지. 3으로 나누었을 때, 좀 적기 귀찮은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 얘는 마찬가지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을 이렇게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한번 실제로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하자. 제곱하시면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 어때? 얘는 앞부분은 3의 배수가 맞거든요. 근데 3의 배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하면 당연히 3의 배수가 아니지. 그죠? n제곱이 3의 배수야.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래. 어때? 참 거지. 가정의 모순이죠. 왜냐면 지금 얘가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지? 자, 밑에 것도 해볼까? 얘도 한번 제곱해볼까? 제곱했더니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될 텐데 얘는 이렇게 분리를 해봅시다. 그럼 이 앞쪽 3개는 3으로 묶어내서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얘도 이놈을 3배를 했으니까 3의 배수지. 근데 거기다가 뭐 한 거야? 더하기 1을 했네? 그치? 응? 뭐야? 모순인데? 3의 제곱이 3의 배수일 때 이거라고 했는데 지금 어때? 얘가 3의 배수 아님을 제곱을 했더니 3의 배수가 아니게 됐네? 모순이네? 그러니까 어때? 3의 배수가 아닌 게 아닌 거지.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문제를 열심히 풀었더니 말이 안 되잖아. 모순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뭐야 너 아니네. 3의 배수 맞네. 이렇게 증명하라는 문제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됐으면 이해됐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떻게 한 거예요? A제곱이 2의 배수면 A도 2의 배수이다.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특강. 두 수의 대소관계. 자, 우리가 이거를 지금 당장에 여기서 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지수로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두 개의 대수 비교, 즉 크기 비교를 할 때가 분명히 온단 말이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쌤 1이 커요, 3이 커요 하면 다 3이 크다고 하겠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두 수를 서로 뺄 거야. 뺐을 때 0을 기준으로 잡고 만약에 두 수가 같으면 0이 되겠지. 만약에 근데 이 수가 음수가 나온다고 쳐봐. 쉽게 말해서 0보다 작아지게 되면 뒤에 게 큰 거지. 왜냐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버리면 얘가 음수가 될 거 아니야. 이런 논리로 하는 거야. 숫자는 그냥 3이잖아요. 숫자는 3이지. 근데 우리는 되게 다양한 문자를 판단할 거란 말이지. 이렇게. 지금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 준 거잖아. 나중에 되면 되게 복잡한 문자를 대소를 비교를 해야 될 때가 올 거란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두 개를 빼서 크기 비교를 하고 싶어. 그러면 두 개를 빼서 0보다 큰지 같은지 혹은 0보다 작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앞이 큰지 뒤가 큰지가 판단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차로 구하는 거 나누기로도 돼. 일부러 조금 극적으로 표시해 볼게. 큰 거에서 작은 걸 나누면 아니다, 그냥 같다고 쳐보자. 그럼 얼마야? 1이지. 얘는 기준점이 1이 되는 거지. 큰 거에서 작은 걸 나눠보자. 그럼 어때? 1보다 커지지. 그러면 A가 크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A는 작은데 큰 걸 나눠봐봐. 그럼 어때? 1보다 작아지지. 나눴을 때는 1보다 작다, 크다, 같다를 통해서 우리가 위에 게 큰지 아래 게 큰지를 판단할 수 있겠네. 오케이?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전에서 잘 안 쓰는 것 같아. 난 거의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보통은 이거랑 이거 정도만 끄덕끄덕 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집합의 마지막 파트죠?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부등식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성립한다.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래. 오케이. 대충 그런 의미인가 보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유형들. 자, 당연히 A가 B보다 크면 이사가자. 그러면 A-B가 어때? 0보다 큰 거 맞지? 양변에 B를 빼준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항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어때? 제곱이니까 그런 거지. 그치? 왜냐면 우리가 이거 잘 살펴보라 그랬지? A, B가 항상 실수라는 조건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실수니까 항상 성립한다. 끄덕끄덕. 그 다음에 당연히 제곱 플러스 제곱이 0이야. 그러면 A, B는 0이다. 지금 이거 화살표 적혀 있는 거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뜻이지. 즉 화살표 이렇게도 성립하고 이렇게도 성립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용어로 표현하자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제곱을 해버리면
이 절대값을 벗기고 나올 때 혹시 안에 있는 알맹이가 만약에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 안에 있는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올 텐데, 어차피 제곱해버리면 어때? 무조건 a 제곱이 되니까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곱을 때려버리면 없어진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이런 절대값들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즉 쪼개서 계산을 해도 괜찮다라는 소리.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이거는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얘가 성립한다는 소리야. 알겠지? 무조건 얘 성립하는 거 아니죠. 대표적인 발레 뭐 있어? 마이너스 해볼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큰 거 맞지? 근데 제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제곱하면 뒤집힐 수도 있네. 이런 의미. 그러니까 항상 이때는 이거, 즉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만 성립한다라는 거. 그럼 바로 안 붙이고 그러니까 안 붙이고 어떻게 함정을 걸 수 있겠어? 당연히 없으면 이놈의 발레가 이게 되니까, 즉 거짓이라는 거지. 낚이지 마세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루트를 씌우나 제곱을 씌우나 똑같은 의미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이런 게 있는데 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만 출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리야. 알겠지? 자주 출제된다는 거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소리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볼게.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자, 증명해 봅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가장 쉽게 증명하는 법은 항상 뭔가의 완전제곱꼴로 만드는 거야. 왜냐면 뭔가를 제곱하면 우리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알잖아. 그치? 얘를 활용할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자.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꾼다는 게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예를 들어서 A를 X라고 적고 그 다음에 B를 그냥 B 그대로 놔둬봐. 그러면 플러스만 일단 먼저 볼게. 이러면 조금 익숙한가? 쌤 이거 2차 함수의 꼭지점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되게 자주 우리가 바꿔봤었잖아. 어떻게 바꿀래? X의 제곱 두고 그 다음에 반제곱 오지. 반 하면 2분의 B, 제곱하면 4분의 B제곱. 갑자기 없던 4분의 B제곱 생겼으니까 당연히 없애줘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상수 그대로 붙이자. 그럼 앞쪽 파트는 X 플러스 2분의 B의 완전 제곱으로 바뀔 거고, 이거 마저 계산해 버리면 4분의 3B 제곱이 될 테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붙여도 똑같아. 이렇게. 자, 이 꼴 보니까 어쨌든 뭔가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B도 어쨌든 뭔가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플러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풀만하죠? 딱히 특별한 것도 없고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 아니, 증명하라고 해도 나온다 그래도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완전 제곱꼴로 만드는 거. 됐죠? 자, 밑에 거는 오히려 더 쉽잖아.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이거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에 2번은 바로 보이지 이거.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더 쉬운 거고요. 자, 3번은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웠던 인수분해 혹은 곱셈공식의 변형 파트에서 이 식이 나왔거든. 혹시 기억하고 있으려나? 얘는 내 수업을 앞에서부터 들었으면 내가 분명히 이거는 계속해서 쓸 거다. 이제 수능 때까지도 들고 가면 좋을 공식이니까 외워두면 좋다라고 막 언급을 해줬을 텐데 이거 바로 떠올라야 돼. 2분의 1에 A-B의 완전제곱, B-C의 완전제곱, C-A의 완전제곱 이거거든. 그럼 어때? 얘도 어쨌든 간에 제곱 플러스 제곱꼴이니까 각각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러면 각각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다 더하니까 당연히 얼마가 돼?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나와 있듯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알겠지? 물론 뭐 억지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만들어서 이렇게 끌어내릴 수는 있는데 과하잖아. 너무 효율이 안 좋다고.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외우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내가 어지간하면 수학에서 특히나 외우라는 소리를 잘 안 하는데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면 외웠을 때 효용이 엄청나게 좋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술기압 평균. 자, 산술기압 평균은 이건 좀 착각할 수 있는데, 산술기압 평균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어렵냐? 내가 이 문제를 보고 산술기압 평균 얘를 써야 된다는 걸 떠올리는 게 힘든 거지. 알겠지? 그래서 보통 이제 기본서를 배우다가 갑자기 이제 학교 시험도 그나마 좀 편한 편인데, 특히나 모의고사, 즉 범위가 있다만 할 때 산술기압을 써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산술기압 평균의 공식 자체를 일단 설명할 것도 없다. 자, 주의할 거. 둘 다 곱해지는 두 덩어리가 0보다 커야 돼. 오케이? 왜? 작으면 우리가 이거 허수 나오잖아. 그래서 안 되지. 그리고 둘 다 음수면 이거 혹시 기억나나? 실수 허수 시간 이거 했던 거 기억나지? 둘 다 음수면 마이너스 바깥으로 빠지는 거. 뭐 이거 디테일하게 증명은 따로 안 할게. 앞쪽에서 했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압 쓸 때는 두 곱해지는 알맹이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보통 나는 이제 뭐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난 이 넘겨서 그냥 이렇게 조금 적기를 편해하거든. 난 보통 이제 문제 풀거나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할게.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두 덩어리가 서로 같을 때, 이거 서로 같을 때 등호는 성립한다. 오케이? 보통 우리가 문제 풀 때, 결국은 최소값, 최대값 구하는 거라서 보통 다 등호에서 답이 나올 거란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등호는 두 덩어리가 서로 같을 때. 내가 괜히 A, B라고 표현 안 하고, 뭐 덩어리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알겠지? 왜냐면 A, B가 단일이 아닐 수가 있고, 이제 진짜로 덩어리가 나올 수 있거든.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문제 적용을 해볼게. 자, 그러면 오케이, 내가 어떨 때 산술기하를 써야 되냐? 자, 첫 번째, 당연히 최대 혹은 최소 혹은 범위 이런 것들.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야 돼. 즉 최대를 구하나 최소를 구하나 범위를 구하나 전부 다 뭔가 부등식이 등장을 하지.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수능까지 총 포함해서 아마 두 가지로 풀 텐데 제일 많이 쓰는 거, 쉽게 말해서 함수로 푸는 것들. 2차 함수가 나오면 이거는 우리 중3 때도 배웠으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 꼭지점에서 최대값 이런 식으로 구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미적분 1 시간에 3차, 4차 3, 4차 함수를 배운다면 여기가 최소 혹은 여기가 최소, 그럼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함수를 내가 그릴 수 있으면 최대최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는 산술기하 혹은 뭐 뒤에서 배울 코시-슈바르츠 법칙 이런 것도 있는데, 거의 코시는 뭐 내신에서 잠깐 나오고 보통은 산술기하가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편이지. 자, 근데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자, 내가 함수를 그리려고 했는데 함수를 못 그리겠어. 그러면 얘를 의심해 봐야지. 첫 번째 단계에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뭔가 두 덩어리를 곱하는 형태가 나온다거나 혹은 곱했을 때 간단해져 버리면 산술기하 확신으로 넘어가도 돼. 두 덩어리 곱하니까 어때? 4. 뭔가 약분이 되고 간단해지지? 그러면 산술기하를 확신해 보자. 그러면 산술기하 공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두 덩어리의 합은 따당땅 2루트 2개 곱한 거. 척척. 이렇게 되지. 근데 얘 루트 4는 2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a 플러스 a분의 4의 최소값은 얼마? 4라고 답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이런 식입니다. 오케이? 산술기하를 언제 떠올려야 되는지 최대, 최소, 범위 혹은 그 다음 단계로 의심하고 두 개를 곱했더니 뭔가 간단해지더라 혹은 두 개 곱한 형태를 물어봤어. 그러면 산술기하를 공식을 써보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 풀릴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코시-슈바르츠 법칙이 부등식이 나올 텐데,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사실 뭐 특별하진 않아. 자, 이거는 그냥 공식 통으로 딱 외워두자. 이거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은 이런 범위를 가진데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뭐 외우는 거 자체는 쉽지? 대신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자, 단 등호는 자, 이렇게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고, 오케이? 아니면 슬러시 해서 a분의 x랑 b분의 y는 서로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고, 오케이? 편한 방식대로 외워두세요. 왜냐면 그럼 이제 코치-슈바르츠 법칙은 언제 떠오르냐? 뭐 당연히 물론 이제 많이 보다 보면 얘를 코시를 써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 특히나 제곱 형태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생각하기 싫다. 아직까지 문제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기 전에 바로 파악을 하고 싶다. 간단해. 앞에 위에 거 산술기하 써보고 안 되는데? 그러면 한번 밑에 거 써봐. 이 과정 몇 초도 안 걸려. 그렇게 문제 풀다 보면 나중에 되면 문제 보는 눈이 길러질 겁니다. 이거 뭔가 코치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써보면 되지. 알겠지? 무조건 한 문제를 풀 때 내가 완벽하게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 키를 찾는다. 이런 생각을 수학에서는 좀 버렸으면 좋겠어. 알겠지? 나중에 4점짜리 어려운 문제 풀면 나도 한 번에 바로 그러니까 내가 풀어본 문제는 뭐 어떻게 풀지를 아니까 그렇게 푸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번에 남은 시간 뭐 있지? 9월 모의고사 혹은 수능을 처음 친다. 그러면 나도 여러 번 대입해서 풀거든. 그러니까 이 방법 되려나? 안 되네? 그럼 이 방법 되려나? 안 되네? 이 방법으로 풀자.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 나가는 거지. 오케이? 나도 그렇게 푸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 고득점 나옵니다. 나는 지금도 수능을 치지만 한 번씩 그 다음 6월, 9월 이런 거 시험 치면 그래도 내가 막 미적분에서 하나 틀릴 수는 있고 대부분 다 1등급은 무조건 나올 거 아니야? 밤을 새고 풀든 그치? 그러니까 몰라. 난 이 방식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증명해 보래. 자, 일단은 넘겨보자. 그러면 a제곱 이거 근데 아마 조금 바로 익숙할 것 같은데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b 하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알아?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으로 바뀐다는 거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곱셈공식의 변형 1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였으니까 뭐야? 어쨌든 간에 제곱은 0보다 큰 거 맞지? 이렇게 증명하면 바로 끝. 그럼 두 번째. 절대값 때문에 뭔가 골치가 아파. 그러면 자, 내 앞에 설명했던 거 절대값을 없애고 싶으면 뭐 할래? 그냥 제곱 때려버려. 몰라.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해보자고. 그랬더니 앞에 거 제곱 플러스 어차피 얘 제곱하면 절대값 날라가지. 근데 우리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부를 텐데 2ab는 몰라. 얘는 아직 절대값 그대로 남아있지. 그 다음에 b제곱. 띵띵. 그 다음 얘는 통째로 제곱해버리니까 절대값 다 날라간 상태에서 그냥 전개해버릴게. 그러면 a제곱, b제곱은 서로 양변에 있으니까 없애주고 2도 약분해버리면 최종적으로 남은 거는 이렇게 되겠네. 어때? 너무 당연하게 맞는 말이죠. 오케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짜잔. 왜냐면 얘는 플러스가 나오면 참. 음수면 앞에 거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AB인데 AB가 음수라며. 음수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 어떻게 하라고? 처음에 안 풀린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해설 참조하세요. 해설 참조해서 읽어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따라 써보고 그러면 이거는 믿었으면 좋겠어. 분명히 그거 한 두세 번 하면 시험에서 절대로 안 틀릴 정도로 실력이 쌓여. 알겠죠? 물론 과거 준비를 하거나 이런 학생들, 과거생들은 이런 워낙 이제 증명 문제를 이제 시험을 내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쉽게 말해서 고민도 해보고 억지로 막 참으면서 해봐야겠지만 그거 아니고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수학을 좋아한다면 모를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술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왕이면 이런 거 보지 마. 그러니까 물론 시험 책을 넘기면 보일 수밖에 없긴 한데 의식적으로라도 보고는 풀지 말라고. 쳐다보면서 산술기야를 써야 되는구나 생각을 가지고 얘를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일단은 그럼 안 봤다고 치고 그냥 이것만 덜렁 봐봐.
일 때 함수인가? 물론 이 문제는 함수로 풀어도 괜찮거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산술기하 공부를 하는 단계니까, 자, 어떻게 할래? 일단은 뭔가 두 덩어리를 곱하는 형태가 나왔지. 그럼 산술기하를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을 하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따당땅 두 개를 곱합시다.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6xy가 될 테고, 2x 플러스 3y가 1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12는 지금 이 상태 2 날려버려. 그럼 6, 뚜껑 날리고 싶어? 양변의 제곱. 그 다음에 6 날려버리고 싶어? 약분. 어때? 내가 원하는 x의 y의 최대값 얼마? 6 나오지.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밑에 것도 해볼까? 뭔가 곱하는 형태. 그러면 x 플러스 2y는 산술기를 써보면 되지 않을까요? 두 덩어리 곱하자. 근데 얘를 구하라고 했고 xy 값을 오히려 여기는 줬지. 8 집어넣으면 루트 16. 루트 16은 4. 4, 2, 8. 따라서 x 플러스 2y의 최소값 얼마? 8입니다. 라고 답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지금 쌤 쉬운데요? 당연하지. 산술기하를 안다는 전자에 지금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잘 풀릴 뿐. 방심하지 마세요. 이거 물론 뭐 어려운 파트는 아니긴 한데 자꾸 이제 모의고사나 나중에 이제 조금 올라갈 애들까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한번 적용을 해봐. 산술기하를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산술기하를 왜 산술기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 근데 옆에 친구가 와서 야, 이거 왜 산술기하 썼어? 라고 했을 때 네가 설명이 돼야 돼, 학생들이. 알겠지? 그러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거 알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릴 겁니다. 자, 그 다음 파트 넘어가서 지금처럼 바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지금 어때? 뭔가 곱해지, 지금 당장에 뭔가 두 덩어리가 이거 두 개 곱해? 이거 두 개 곱해? 간단해지지가 않지. 자, 그래도 그럴 때는 쉽게 말해서 식을 비틀어 보는 거야. 몰라. 그냥 전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야 돼. 오케이? 만약에 지금 이걸 안 배우고 만약에 시험 문제 그냥 무턱대고 난 앞에 거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장에 가서 이걸 봤어. 근데 수학 공부할 때 되게 좋은 습관은 몰라. 그냥 한번 전개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인드. 두 개 곱하면 4. 두 개 곱하면 1. 자, 전개를 했더니 이렇게 되지. 그죠? 자, 그럼 5는 얘는 최대최소 구할 때 고려사항이 아니지. 왜? 얘는 5는 정해진, 즉 상수값이야. 정해진 값이니까 얘는 말고 얘 둘이 보고 뭐 해야 돼? 야, 너희들 A, B가 지금 변수니까 조금 줄여봐봐. 쉽게 말해서 살 좀 빼. 다이어트 해봐봐. 최소값 어떻게 만들래? 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 가지고 가는 거지. AB 플러스 AB분의 4는 따당땅 뭔가 두 덩어리를 곱했더니 간단해지지? 두 개 곱하면 4 되니까 어때? 4.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얘의 최소값이 4야. 지금 5 밖으로 빼놨었지. 그럼 당연히 같이 계산해서 그럼 이 전체의 최소값은 9라고 답해줘야지. 괜찮지?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최소값 구하래. 자, 달라진 거 전혀 없어. 산술기하를 쓸 때 우리가 뭔가 곱해서 간단해졌었잖아. 자, 그러면 얘는 일부러 간단해지게 만들어 버릴게. 무슨 말이냐면 이 x, 얘가 촥촥 약분이 되려면 얘 말고 얘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왜냐면 그러면 촥촥 약분이 될 거니까. 그치? 자, 근데 이렇게 적는 순간 갑자기 없던 누가 생겼어. 공짜로. 4x는 원래 그대로 있었고 마이너스 4가 어때? 공짜로 생겼지. 수학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 없애줘야지. 야, 너 사라져. 그럼 어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 만들어졌지? 그러면 이제 이놈들끼리 산술기하를 써보자. 이거는 따당땅 2루트 두 개 곱해. 촥촥. 그러면 앞에 거 동그라미의 최소값은 얼마? 4가 되겠네. 그러면 4에다가 여기 우리 밖으로 빼놓은 4 마저 고려해서 최소값은 8입니다. 라고 답해주면 되겠네. 괜찮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밑에 것도 마찬가지니까 똑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 산술계 평균의 활용인데, 자, 활용 문제는 항상 하는 소리지만
무조건 식 일단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식 적어놓고 문제풀이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항상 내가 뭘 구하는데 닭장 바닥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그치? 그럼 닭장 넓이 최대값 이거 어떻게 구하는데 몰라. 가로, 세로 곱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거는 이거거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뭐야? 얘를 왜 줬지? 아, 이거 90도인 거 보니까 x의 제곱 피타고라스 한번 써보라는 소리구나. 이게 내가 얻어낸 힌트. 나보고 이거 구하래. 곱해지는 형태 같지? 그러면 산술계를 써볼라나? 의심을 하고 한번 실행에 옮겨보자. 따당땅 2루트. 자, x제곱 y제곱 곱하면 탈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얘가 400이라 그랬으니까 약분 200. xy의 최대값이 200이네. 그대로 쏙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닭장의 넓이의 최대값 얼마? 100이라고 답해주면 되겠네. 이런 식이야. 자, 근데 지금 문제 답 내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힌트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적는 거, 이 과정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답 내는 거는 너희들이 산술기하를 써야 된다는 확신만 들면 문제풀이 자체는 쉽다고.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시-슈바르츠 법칙. 자, 이것도 사실은 그냥 공식만 대입하면 되거든. 자, 이거 코시-슈바르츠 법칙, 이거는 마지막 파트 있는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보시면 얘를 갖다가 코시-슈바르츠 법칙을 써야 되는지, 자, 이거 판단하는 문제잖아. 자,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제일 학생 입장에서 현실적인 방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술계를 한번 써보는 거야. 자, 근데 산술계를 쓰려고 봤더니 얘를 두 덩어리를 뭔가 곱하는 형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집어넣어서, 물론 이것도 그래프로 이제 함수, 즉 2차 함수 형태로 풀 수는 있긴 하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는 아니니까, 그러면 코시-슈바르츠가 뭔가 제곱 등장하면 한번 의심해 볼 만하다 이거지. 자, 그럼 한번 볼게. 이놈은, 자, 그럼 코시-슈바르츠 법칙 거기에다가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야겠지.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적어놨더니, 자, 그럼 이제 뭔가 술술 풀릴 거야. 얘가 문제에서 4라고 했고, 그 다음 이건 숫자니까 우리 계산할 수 있지. 16 플러스 9 하면 25가 되겠네. 따라서 25 곱하기 4 하면 100이 내가 구하고 싶은 이놈, 이런 범위를 가지잖아. 자, 근데 문제에서는 4x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놈이 지금 이거 100이라고 하면 안 되지. 따라서 우리 이건 알 거야. x제곱이 예를 들어서 10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풀어? 물론 정석적인 풀이는 x제곱 넘어옵시다. 근데 100이란 놈은 10의 제곱이 될 테니까 합차를 적으면 x 플러스 10, 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고, x는 자 0보다 작으니까 작은 거와 큰 거 사이입니다. 이렇게 답 적어주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조금 빠르게 푼다고 한다면 제곱이 10의 제곱이니까 자 루트 푸는 대신에 풀마가 붙을 거고, 작으니까 사이에 껴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이놈의 최대값은 얼마? 10이라고 답해주면 되겠네. 괜찮죠? 자, 밑에 것도 한번 바로 풀어봅시다. 자, 이것도 뭔가 곱해지는 형태랑 상관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최대차수 구하라는 말 보고 코시-슈바르츠 법칙을 떠올렸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그대로 적자. 전체 제곱은 앞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자, 그러면 얘는 13이라 그랬으니까 대입해서 13의 제곱하면 169가 될 거고, 자, 25 플러스 144 하면 두 개 다 169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 약분해 버리면 내가 원하는 놈의 최소값 얼마? 1이라고 답해주면 되겠네. 간단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산술기하든 코시-슈바르츠든 얘를 써야겠다는 생각만 들면 사실은 되게 쉽거든. 그러니까 그걸 떠올리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해. 그 다음부터는 사실 계산 문제니까. 이렇게 해서 밑에 것도 비슷하게 연습을 하면 될 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반지름 길이가 2니까 일단 당연히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활용 문제잖아.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이든 식이든 이걸 가지고 식만 만들 수 있으면 쉬워. 이 2가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보시면 문제풀이가 되게 쉬울 겁니다. 혼자서 풀어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끝. 증명 파트는 이제 뭐 늘상 말하지만 한번 보고 해설지도 한번 참고하면서 최대한 머릿속에 일단은 배경 지식 같은 걸 많이 쌓아놔야 돼. 그래야지 시험 볼 때 손이 가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특별하게 묻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이거 기출문제도 실력업이지만 한번 풀어봐봐. 뭐 좋은 문제기도 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집합이나 명제에 대해서 배우지만 이거는 어때? 뭐 함수로 생각을 해도 되고 도형 파트도 들어가니까 쉽게 말해서 같이 섞어서 내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기가 되게 좋으니까 조금 내가 아직 실력업을 안 풀던 학생이라도 이 문제는 조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집합 파트 끝났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함수 들어갈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완전히 조금 다른 개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찝찝하게 뭔가 문제풀이가 남았다든지 아니면 공부가 덜 끝난 상태에서 오지 말고 시간이 하루 정도 걸려도 괜찮으니까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개운하게 함수 파트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